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숨통 취득세 중과 배제도 1에서 2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박수사님 반갑습니다. 자, 1년 안에 집 못 팔면 세금 폭탄 개선,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동의, 부당한 세부담 방지로 가는데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정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이 부당하게 무거운 세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최근 거래 위축의 가슴을 졸이고 있을 일시적 2주택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양도세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주가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 현 1년을 2년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자, 취득세 중과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중과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를 투자를 못하죠?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우리한테 끼친 영향은요, 제 생각은 뭐 정부에서 전 정권에서 했지만은 막판에 대출 규제하고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가 2020년 8월부터 아마 시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아마 영향을 꽤 크게 미쳤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매수 심리를 일단 확 꺾이게 만든 거는 사실이죠. 여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중과, 이 중에서 공시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가 되죠. 네,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죠. 그래서 기존에 공시가 1억 미만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약하니까. 구축에다가 수요가 약하니까 그동안 공시가가 오르지 못하고 그냥 1억 미만이었는데, 이렇게 취득세 중과 배제 공시가 1억 미만 이렇게 하니까는 공시가 1억 미만들이 대부분 1억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취득세 중과 배제에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취득세 중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잘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꽁치 아파트부터 고가 아파트까지 전부 다 세금을 끝까지 뜯어낸다. 이게 바로 전 정권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심 쓰듯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카드 막 뿌린 거예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그건 어림없어요. 당장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1단계를 푼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1년에서 취득세 중과 배제를 종전에 1년 안에 처분해야 됐다는 것을 2년 안에 처분하는 걸로 바뀌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다음번이 뭡니까? 요 다음이 바로 지역별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규제 지역인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중과를 매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는 그냥 아싸리 다 풀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액에 따라서, 종부세에 걸리는 가액에 따라서 추가로 집을 취득하면요, 중과를 맞는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시가 1억 미만은 자, 6채 총 6억까지 취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공시가 1억 미만이 아니고 공시가 1억 이상 됐죠. 1억 1000, 1억 2000들 그게 6억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시가 1억 이상들, 수요가 급감한 공시가 1억 이상들한테 또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 자, 선지건무님, 반갑고요. 옥동정아님 반갑습니다. 모토모토님 반갑습니다. 미주호님께서 취득세 중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시문지님께서 투자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투자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향후 가야 될 방향이 결국은 공시가 1억 미만인데 재건축이 가능한 곳,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배님 반갑습니다. 나락강 화신이님 반갑습니다. 꽁진의 가족님 반갑고요. 서지민님 반가워요. 좋아요 누르고 입장했어요.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님 반갑습니다. 나니님 반갑고요.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유니님 반갑습니다. 목표가 있는 남자님 반갑습니다. 서문자님 반갑고요. 금조프레싱님 반갑습니다. 바나님 반갑습니다. 윤배님께서 부르셨네요. 왜 부르셨죠?
자, 아무튼 이렇게 바뀌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와 취득세 중과 완화 이렇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걸로 정부에서는 매물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겠죠. 즉 양도세 중과 유예로 매물을 늘리고 취득세 중과 유예를 좀 풀어줄 테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조금씩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팔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중에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이 윤 정권이 들어서면서 점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네, 그 끝판 대장은요 중과 유예, 네, 중과 유예 플러스 취득세 다주택자, 네, 다 폐지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정말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6대 광역시 중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6대 광역시 중에서 하락하고 있는 지역 인천과 대구예요. 네, 상승하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광주예요. 자, 그런데 애매한 지역 어디입니까? 부산과 울산입니다. 자, 부산과 울산. 대전은요 더 애매하죠. 네, 더 애매합니다. 자, 대전이 애매한 이유가 뭡니까? 세종시에 가려져 있던 거예요. 왜? 세종과 대전은 한 몸이에요. 네, 세종과 대전은 한 몸입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은 세종이 먼저 조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국의 투자자들이 세종시를 바라본다고요. 근데 지금 세종의 투자 타이밍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세종의 박앤세일은 끝이 나지만은 세종의 박앤세일 끝납니다. 하지만 세종이 상승할 때까지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박앤세일은 끝이 나나 세종이 상승할 때까지 시간 걸린다? 이 말이 뭘까요? 전세가율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아니란 겁니다. 자, 세종의 전세가율이 충분히 상승했을 때, 대전만큼 상승했을 때 집값이 7억 8억인데 전세가가 지금 3억도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자, 왜? 세종에 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전세가가 50% 넘겼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50%가 60% 된다? 그때 돼서 세종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1등 세롬동 투자 못하면 어때요? 다정동으로 가면 되죠. 다정동 투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외로 뭐 나성동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 가면 되죠. 1등 못하면 2등 가면 되고 2등 못하면 3등 가면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대전에 가면 되는 거죠. 대전에요. 자, 전국은요 순서대로 올라요. 순서대로. 자, 6대 광역시 중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올랐습니까? 자, 여러분 질문 드려요. 6대 광역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6대 광역시 중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올랐습니까? 자, 시간 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정답이 안 나오네요. 광주가 가장 먼저 올랐어요. 광주가요. 네. 광주광역시가 2016년도 먼저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대구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 올랐습니까? 대전이 부산하고 비슷하게 약간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늦게 올랐던 곳이 울산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울산이 오른 뒤에는요 이미 광주가 떨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다시 광주가 오른 겁니다. 자, 순서대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순서대로 다 올랐죠. 그 다음에 광주가 한창 코로나 때 2020년도에 물량이 없을 때 자, 볼까요? 자, 2020년도 보세요. 2018년도 이때가 2016년부터 해서 광주가 제일 먼저 올랐어요. 자, 입주 물량 증가죠?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 많잖아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입주 물량 많으면. 자, 그런데 2020년 기점으로 해서 입주 물량 감소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역대급 유동성 파티가 있었죠. 광주가 6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쌌습니다. 제일 쌌어요. 네, 제일 쌌다고요. 자, 그런데 저는 투자를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단언컨대
2020년 하반기부터 하라고 했어요. 유튜브 영상은요 2021년 1월도 있고 2020년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광주 사세요라고. 네. 저렴하니까 올해도 오르는 거예요. 입주율 많지만. 그런데 제가 올해 2022년에 투자하러 갑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미 가격이 떠 있는 상태니까요. 네. 자, 선지가분님께 정리해 주셨는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 인천 이렇게 하셨는데 인천이 거의 울산하고 비슷한 타이밍에 올랐네요. 인천이 2021년도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울산보다 조금 늦게 올랐죠. 네, 좀 늦게 올랐네요. 자, 그러니까 인천이 올랐다는 건요, 다 올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의 노동강이 다 오르니까 인천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오르지 못했던 거 그동안. 그러면 올해 지금 인천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들어가지 마세요. 선수들은요 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폭탄 돌리게 해서 인천 물리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실거주면 인천 사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울산 어때요? 여러분, 울산 부동산 그거 아세요? 울산 북구가 전국에서 원천징수 소득지로 대한민국 1등입니다. 예? 평균 연봉이 원천징수 평균이 8천인가 7천이에요. 7천 후반대가 8천인 거래요. 강남보다 더 높아요. 왜? 현대차가 있잖아요, 울산 북구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득이 높다 해서 집값이 높은 거 아닙니다. 예? 소득이 높다 해서 집값이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주 근접이 집값이 오릅니까? 높아요? 아닙니다. 자, 소득이 높을수록 공장 근처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정 거리는 떨어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출퇴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출퇴근이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출퇴근 거리가 있어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바로 앞에 살아보세요. 기숙사에 출근한 기분이 들어요? 퇴근한 기분이 들어요? 늘 출근한 기분이에요. 기숙사에 있으면요 직장 상사들이 지나가다가 생각난다고, 기숙사에 있으니까 할 일도 없네, 나와,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이랑 서울이랑 차이점 뭔지 아세요? 서울은요 죽자 사자 10시 11시 12시까지 술 먹어라 부어라 하는 문화가 잘 없어요. 왜? 지하철이 끊기니까요. 그리고 멀리 살잖아요. 자, 직장이 강남인데 내 집이 강남이야. 그거 상관없죠. 밤 12시까지 술 먹어도 누가 뭐라 할 거야. 집에 걸어가면 되는데. 근데 직장 강남인데 집이 저기 밑에 경기도 용인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엠버스 끊기기 전에 집 가야죠.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해봤어요. 저도 나름 테헤란로에 있어 봤습니다. 여러분 테헤란로 아세요? 자, 제 직장하고 코엑스랑 코앞이에요. 자, 제 직장 주변에는요 과거 직장 제가 걸어가면 주눅 듭니다. 네? 주눅 들어요. 왜 주눅 든지 아십니까? 아니, 내 회사까지 걸어가는데 전부 다 매장이 람보르기니하고 포르쉐 매장이에요. 벤틀리 매장, 예? 전부 다 있는 거예요, 테헤란로에. 그럼 월급쟁이가 그걸 보면은 주눅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 끝나고 뭐 힘들다, 팀장하고 치맥하러 가는 겁니다. 삼성역 쪽에 치맥하러 가요. 근데 뭐 6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7시 반, 8시까지 딱 먹고 바로 헤어져야 돼요. 왜? 안 헤어지면 수원 사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수원 사는 사람들 힘들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직주 근접? 그거는 정말로 빌딩수, 오피스, 워낙 서울. 그러니까 서울에는 가깝다 하더라도 멀잖아요. 지하철 한 번 타면 걸어서 가는데 아마 몇 정거장 안 된다 하지만 20분, 최소 20분 걸립니다. 지방 보세요. 차 타면 20분 만에 직장 도착합니다. 근데 지하철로 20분 거리, 지방보다 더 멀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말이 꼬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6대 광역시가 다 올랐다. 그런데 광주부터 다시 시작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광주로 끝나서 또다시 대전, 또다시 대구든 뭐 대전이 다 오르려면요 서울이 또 올라야 돼요. 예? 근데 서울이 오릅니까?
못 오른다는 거죠. 근데 서울이 만약 올랐어. 지방이 오를까요? No,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설사가 부동산 상승 국면 때 지방에 엄청나게 때려 부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에 건설사가 엄청나게 공급을 때려 부었어요. 그게 이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광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상승했으니까 건설사가 입주 물량을 계획을 잘 세워서 2022년도까지 엄청나게 때려 부은 거예요. 2023, 24, 25 보세요. 입주 물량 없잖아요. 자, 대전 보세요. 부동산 상승기가 생기니까 대전의 입주 물량 때려놨잖아요. 그래서 2022년, 2024년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구 어때요? 이거 보세요. 36,000세대 내년에 때려 부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감소 추세에 투자했어요. 오케이, 돈 벌었어. 털고 나와야죠.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적당히 사이클 차익을 실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은요 조금만 방심하잖아요. 건설사에서 바로바로 때려 분다니까요.